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14강 요약 7번째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이고요. 이렇게 조금 긴 제시문들은 여러분들이 논리적 흐름을 조금 잘 쫓아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읽고 있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어떤 논의하는 대상이 뭐지?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을 어떤 판단,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읽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중요한 어떤 개념어, 적어도 이 단어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개념어들은 뭐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하셔야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글자만 읽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조금 키워서요,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할게요.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개인의 자유. 일단 첫 번째 줄 보니까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바람직한 사회네요. 그죠? 일단 논의하는 대상은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뭔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20세기 문명의 전체주의를 빠져들게 한 주범이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전체주의 뭐죠? 나치즘, 무솔리니, 그죠? 전체주의, 요걸 가리키는 거죠. 독재,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어때요? 어떤 천재적인 개인이 이 사회를 딱 질서 있게 만들어내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히틀러가 90%에 넘는 지지율로 총통이 된 데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천재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죠. 전지전능한 사람이 존재해서 사회의 모든 구체적 사실과 상황, 결과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히 알고 있다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사회를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 이런 어떤 통치자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바람직한 사회, 좀 더 나은 사회란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모습이냐가 이 글에서 논의하는 어떤 주된 논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되는 것. 우리가 지키고 있는 관습이나 도덕은 모두 반복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의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경험과 학습,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 원칙, 규칙, 규범, 윤리, 도덕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자율적 성격에 힘입어서다. 즉 자율적 성격, 사람들 간의 어떤 자율적인 상호작용이 사회를 진보시키는 근원적 힘이다, 에너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운영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사적 자유, 구성원의 어떤 사적 영역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결국에는 이 글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보장하는 사회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냥 일단 뭐 이게 맞는지 어떻는지를 끝까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논의하는 대상이네요. 결론. 일단 여기까지 찾은 거로 보면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요. 그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 그럼 뒤에 조금 더 보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율적 조정에 대비되는 간섭.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자율적 조정과 어떤 간섭, 즉 의도적 개입이다. 여러분들 이제 간섭, 즉 의도적 개입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간섭이라는 말과 의도적 개입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섭은 명령권자가 의도한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그대로 두었더라면 성취되지 않았을 방향이나 속도를 강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낯선 개념이 나오면 우리나라 논술 문제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가장 현대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라고 어때요? 낯선 개념이 나오면 개념을 정의해 놓았죠. 마찬가지로 간섭, 의도적 개입을 어떻게 해요? 명령권자의 의도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정의를 해 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계 바늘을 1시간 뒤로 돌리는 것과 같이 통상의 작동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부분이나 위치나 기능을 바꾸어 놓았을 경우에는 간섭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시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개입해서 간섭해서 뒤로 빠꾸를 시켰어. 어때요? 이게 간섭인 거야. 내가 내 나름대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공부를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야 닥치고 공부해. 뭐죠? 내 계획대로 쭉 가고 있는데 엄마가 개입했죠. 이게 간섭이죠. 그죠? 그래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가는 방향을 외부의 어떤 강제적 힘에 의해서 뒤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섭의 사례로서 간섭의 극단적인 형태로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 혹은 국민에 대한 독재자의 지배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특정 부분에 간섭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는 자유의 원리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어디에 나와 있죠? 자율적 조정에 대비되는 것이 간섭이죠. 그러면은 자유랑 자율적 조정은 뭐죠? 같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 조정을 개입하게 될 때, 간섭하게 될 때, 즉 의도적 개입을 하게 될 때, 간섭을 하게 될 때는 단기간에는 목적한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간섭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 간섭으로는 바람직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자생적 질서만이, 자생적 질서, 자율적 질서, 그죠? 일관된 원칙들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간섭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한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거는 어떤 식으로 구조화 하실 거예요? 뭔가 바람직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적 자유와 사적 영역이 보장돼야 된다. 왜? 간섭의 기준에서 보면 간섭은 개인들의 어떤 자율성을 해쳐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에 간섭을 할 때 비로소 간섭을 하게 될 때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없고 자생적 질서, 자율적 질서가 형성될 때만 비로소 바람직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논리 구조를 띠고 있네요. 그죠? 그럼 논리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좀 더 크게 할까요? 자, 일단 논의하는 대상은 어떤 바람직한 사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것인가? 그죠? 이 바람직한 사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다고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의 어떤 사적 영역을 보유할 때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자율성 존중, 사적 영역이라고 합시다. 사적 영역을 존중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나요? 여러분들 요거는 간섭의 측면 혹은 자율성의 측면 이렇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텍스트를 요약하는 데 있어서 간섭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얘는 뭘 보고 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율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그죠? 그럼 뭔가 제대로 읽었다라고 판단이 안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율적 성격, 진보, 발전, 바람직한 사회 혹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바람직한 사회, 진보, 이런 관점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간섭, 자율, 진보의 측면에서 보니 그죠?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간섭은 단기간에 효과 있다. 단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 그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간섭은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의도적 개입, 즉 간섭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서 간섭의 사례로서 독재라든지 독재, 주인과 어떤 노예의 예를 들고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구성원들 간의 어떤 자율적 조정을 방해하죠. 자율적 어떤 규칙.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도덕, 윤리, 관습 등을 해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0번을 하나 써야 되겠네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어때요? 인간의 한계.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천재적인 독재자가 세상을 이렇게 통제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자,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때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 연령을 존중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간섭을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섭으로는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장기간에는 효과가 없다. 특히 이러한 간섭이 극단적인 형태로 가게 되면 독재라든지 주인과 노예의 형태처럼 구성원의 어떤 자율성을 억압해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 진정한 진보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구성원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율적 조정을 통해서 도덕, 윤리, 관습들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개인들이 스스로 복종하고 자유로운 어떤 규칙, 구범, 윤리, 도덕 등이 만들어지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사적 영역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요약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요약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진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바람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자유를 기준으로, 이 자율성이 잘 보장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어떤 자유와 사적 영역이 존중되는 사회, 간섭의 측면에서 보면, 진보의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건 이런 말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논리를 구성한다면 어떤 형태로 쓰더라도 다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간섭, 자율, 진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약 문제 독해는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궁금한 사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14강 요약 7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